시작합시다. 우리가 지수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전에 지수함수 복습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내용과 그래프의 모양과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정의역, 치역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실질적인 문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지수함수에 대해서. 자, 먼저 요거를 조금 보셔야 돼요. 지수함수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표현들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음미를 해봅시다. 처음에 나오는 이거는 지수함수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들은 자, 요 표현입니다. x의 값이 x1에 비해서 x2가 크대요.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다고 보면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x1의 함수값과 x2의 함수값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x1의 함수값이 있고요. x2의 함수값이 있을 겁니다. 자, 이들 사이에서 원래 x2가 x1보다 컸었는데 그들의 함수값에서도 x2가 x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x1에 비해서 x2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함수값은 실제적으로 더 작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함수를 감소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런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식, 이건 지수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함수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x1에 비해서 x2가 크고 함수값이 똑같이 크다면 그러니까 fx1에 비해서 fx2가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녀석을 증가함수, 이렇지만 fx1에 비해서 fx2가 작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감소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a값의 범위를 알아내는 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오는 2번 유형의 풀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이 정도. 근데 4번도 아니고요. 3번만 중요합니다. 2번만 중요합니다. 자, 다른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데 의미 부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에 x에 0 들어가면 1 나오는 거 맞지?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모든 수의 1제곱은 a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녀석이죠. 실질적으로 풍무 이번 시험에도 나왔었죠. 이 녀석이. 그렇죠? 뭐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어요. 풍무 실제 시험 문제 요거 숫자 집어넣는 거 나왔습니다. 이걸 수원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지수함수라고 바로 눈치를 채고 식 자체를 a의 x제곱에 대입해서 풀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수원, 수투, 미적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요거 나온 김에 조금 얘기를 더 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f에 x 플러스 y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f에 x 플러스 f에 어서오세요. 오랜만이다. 좋아. 자, x 플러스 y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녀석을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y는 m의 x 형태로 표현되는 함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있고요. 이거 좀 과하다. 자, 일단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얘랑 얘는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녀석이 나오면 얘는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꼴이고요. 이렇게 표현되는 녀석이 나오면 지수함수다. 이유는 그래요. 요 PQ를 생각해봐. A의 P 플러스 Q라는 형태는 우리가 A의 P에다가 A의 Q를 곱한 것과 동일하죠. 그렇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법칙을 거꾸로 보자는 거죠. 이 자리가, 이 괄호 안의 자리가 지수의 자리라는 거. 요거 지수의 자리라는 거. 여기도 지수의 자리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수의 곱은 지수끼리 합이다. 거꾸로 보시면 편해요.
자, 두 수의 나눗셈이 지수끼리 뺄셈 맞죠? 자, 두 수의 거듭 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에서는 그 둘을 이런 거예요. 요거는 a의 x제곱에 y제곱 이 꼴인 거야. 그럼 이 둘을 어떻게 하죠? 곱하는 거 맞죠? 그래서 거꾸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이쪽 방향보다는 옆방향으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두 수의 곱은 지수의 합이고요. 두 수의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이고요. 두 수의 거듭 제곱은 지수끼리의 곱이다 정도 기억하시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 표현. 앞으로 여러분들 이 표현이 나오면 지수함수구나, 평행이동이 전혀 되지 않은 오리지널 지수함수인 y는 ax의 제곱이구나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요것만큼은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수능 볼 때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 덤으로 요거 1차함수입니다. 1차함수에 대한 표현이니까 요거까지 덤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쉽다면 쉽고요.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좀 잘 보세요. 지수 아니면 로그에서 최대 최소 한 문제가 나와요. 시험에서는. 지수함수 아니면 로그함수에서 최대 최소 한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나와왔습니다. 자, 좀 볼게요. 단순하게 갑니다. y는 fx가 y는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에 2x 플러스 2에 3x 플러스 2라는 지수함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x의 값의 범위가 1부터 2까지예요. 이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y는 ax의 제곱에서 이 a 값의 범위가 어딘가를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에서의 a의 값은 얼마가 되죠? 2의 세제곱이에요. 2 아닙니다. 2의 세제곱이 되면서 실제로는 2의 세제곱에 x 플러스 얼마? 3분의 2제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9가 되죠. 9는 1보다 크죠.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는 물론 x축으로 이동은 했겠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2를 대입하면 여기고요. 2를 대입하면 여기가 되겠죠. 당연히 1일 때 최소, 2일 때 최대가 됩니다.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이 숫자에다가 1 대입하시면 2의 5제곱이 될 거고요. 자, 2 대입하시면 2의 8제곱이 되겠네요. 이런 느낌. 자, 그런데 만약에 식이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돼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건 마이너스를 적용시켜서 역수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범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뭐 마이너스 2라고 1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는 2분의 1을 a 값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는 당연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와 2를 대입했을 때의 그래프의 위치가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의 2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 한마디로 2의 4제곱이 나올 거고요. 2를 대입했을 때 2분의 1의 마이너스 제곱, 한마디로 2의 제곱의 꼴이 나올 거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최대나 최소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a의 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는가, 1보다 큰가만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선생님 그냥 처음부터 대입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미지수를 깔고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추측해야 되겠죠.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떨 때 최대가 되고 어떨 때 최소가 되는지를 누구의 도움으로? a 값의 범위의 도움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최대 최소 값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그냥 대입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a의 값의 범위를 무조건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런 형태가 나온다기보다는 보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가 있어요. 이 식에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정도 해볼까요? 4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x의 값의 범위를 줍니다. 얼마 정도 해볼까요? 마이너스 3하고 0이라는 값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우리는 이 아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2네 1보다 크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생각하겠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여기일 거고 0을 대입했을 때 여기니까 그냥 x에다가 마이너스 3과 0만 딱딱 대입해주면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시면 숫자가 좀 크네. 줄이자. 2x 그 다음에 플러스 2 정도 하면 될까요?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해봅니다. 9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2를 했습니다. 그럼 얼마죠? 2의 5제곱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의 5제곱이 돼요. 자, 0을 대입해봅시다. 2의 제곱이네요. 2의 제곱입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거였는데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게 5고 0을 대입한 게 2의 제곱이에요. 얘가 더 작아요. 그쵸?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우리는 A의 X제곱꼴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합성함수예요. 그냥 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원래 fx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였을 거고요. 요 안에 gx라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x에다가 얘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x 안에 gx가 들어간 이 함수를 우리는 2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쓰는 겁니다. 합성함수인 거예요. 얘는 그냥 함수가 아닙니다. 자, 얘네들도 원래 본질은 다 합성함수인 게 맞긴 하지만 1차식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2차식에서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했어야 되냐면 봐봐. 여기서 사용하는 x라는 녀석은 누가 쓰는 거지? 얘가 쓰는 거지 이 fx라는 그래프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합성함수는 2번의 과정을 거쳐 주셔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한마디로 이 함수에서는 먼저 gx라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에서의 범위를 먼저 세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축은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과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과 0일 때 이런 값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아까 나왔듯이 5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0을 대입해보면 대입했듯이 2라는 값이 나오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얘가 있겠죠. 그렇죠? 최소값. 왜냐면 2차 함수에서 아시죠? 2차 함수의 범위 구하는 문제, 제한된 범위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최소값이 존재를 해요. 얼마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이? 1이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지금 1이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지수 자리에 2차 함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각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 먼저 x의 값의 범위가 이 함수한테 적용이 됩니다. 이 2차 함수한테 얘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첫 번째 함수에서의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2차 함수에 제한된 범위의 해를 구하면 저 gx의 범위가 얼마부터? 1부터 5까지로 정의가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합성함수에서 먼저 gx의 합성함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였는데 여기에서의 y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더라? 1부터 5까지가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직 안 끝났죠. 이제 마지막 과정이 들어가야 되잖아. z라는 녀석.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여기가 z였던 거죠. 그쵸? y가 x, 그러니까 여기는 y였던 거고요. 여기는 z였던 거예요. x, y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구한 새로운 범위를 가지고, 왜냐면 지금 요 함수를 다시 써보면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2의 gx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gx의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풀었어야 되는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이렇게 1부터 5까지의 범위를 놓고 생각을 해 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0을 대입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최종적인 답에서는 1과 5가 들어가는 문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 그래프상으로 보더라도 1과 5가 들어갔어야 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답은 이 녀석 2의 1제곱과 2의 5제곱이 각각 최소와 최대값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얘가 나오겠죠. 이것조차도 쉬운 문제예요. 고등학교 2학년 건 그만큼 어렵거든요. 1차식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내보고 싶으면 무조건 절대값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냥은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값이 붙어서 1차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수 자리에 2차 함수가 들어오는 경우 보통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자주 나오는 건 이 다음 케이스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몇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어렵습니다. 처음 거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왜 가능하냐면 1차 함수 자체의 형태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입하더라도 범위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 축의 존재감 때문에, 아시죠? 2차 함수에서 제한된 범위 구하면 축 때문에 저 축이 포함되냐 마냐에 따라서 범위가 바뀐다는 거. 그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범위를 다시 재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최대 최소나 이런 문제들에서는 이 범위를 이렇게 범위를 재설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치환은 무조건적으로 범위를 바로 바꾸셔야 된다는 게,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이 녀석을 gx라고 생각한 것처럼 x의 범위를 gx의 범위로 바꿔주신 다음에 최대 최소값을 무조건 구해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그나마 학교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존재하는 거고요. 마지막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자, 반복되는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fx가 이런 식으로 줘요. 지수함수가 하나, 두 개가 섞여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풀어갈 것인가? 지수 법칙의 적용을 못 받아요. 곧 덧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 안에 반복되는 형태를 찾는 거예요. 보시면 얘를 이렇게 바꿔 써볼게요. 여러분 눈에 잘 보이도록 바꿔봤습니다. 준이랑 앞에 보세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2에 2x제곱이라는 건 2 곱하기 x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 가능하죠?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지수 다시 보세요. 자, 요 녀석은 2에 2 곱하기 x고요. 따라서 2에 x라고 쓸 수도 있지만 2에 x에 2라고 쓰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렇게 써줬습니다. 자, 요 녀석은 2의 x제곱에다가 2의 제곱을 곱한 거 맞죠? 자, 이때 저는 2의 x제곱이라는 녀석을 a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어디서 보던 방정식의 꼴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보는 거야. 이 fx라는 녀석은 2차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이 2차식에 뭘 구하시면 되죠? 최대, 최소를 구해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자. 당연히 이 아이도 범위가 주어질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x의 값의 범위를 1부터 3까지라고 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얘는 분명히 x의 값의 범위거든요. 얘는 지금 라지 a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x의 값의 범위를 뭐 해주셔야 돼요? 재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x의 값의 범위가 1부터 3까지였다는 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치환했거든요. x의 값이 1일 때
라지 A의 값은 얼마? 2가 됐을 거고요. X의 값이 3일 때 라지 A의 값은 얼마? 8이 됐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재설정한 상태에서 이 2차 함수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2차 함수에서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주셔야 되겠죠. 그게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수 아니면 로그 중에 한 문제만 나와요. 두 개 다 나오진 않아요. 로그도 똑같이 이런 패턴을 가져갈 건데 지수 함수에서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딱 세 조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1차식이면 절대값이 붙을 거고요. 지수가 2차식인 형태가 나올 거고요. 지수 함수가 반복되는 꼴이 나올 건데 빈도수로는 얘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2차식입니다. 절대값은 정말 가끔 나옵니다. 모든 학교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버전의 풀이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를 놓치시면 큰일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아내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에 비해서는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그냥 숫자만 열심히 대입하던 것들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지수 함수의 성질 파트에 대한 얘기는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책을 펴시고요. 107페이지를 펴십니다. 107페이지를 펼게요. 준이라 정신 차려. 자, 107페이지를 펴시면 개념 콕콕 네, 다녀오세요. 107페이지에 개념 콕콕 있거든요. 세 문제. 그거 지금 풀어보십니다. 개념 콕콕 세 문제. 근데 두 문제는 풀어봤었죠, 저번에? 그렇죠? 자, 개념 콕콕의 마지막 3번 문제 있죠? 이건 좀 쉬운 거예요. 3번 문제만 빨리 풀어보세요. 1분만 드릴게요. 개념 콕콕의 3번. 풀었죠? 개념 콕콕 3번을 풀었다고? 3번 안 풀었는데? 3 풀었는데. 누가 푼 거지? 난 1번까지만 풀려고 그랬어. 저번 시간에 3번을 안 배웠어. 풀었어, 너도? 오, 똑똑하니까. 3번은 좀 쉬운 거지. 아, 풀었어? 진짜? 3번을 내가 풀어보라고 그랬어? 선생님 제발 안 믿으세요. 미안해. 3번이 다 풀려있구나. 오케이. 자, 그런가? 3번이 풀었구나.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108페이지 넘어갈게요. 근데 얘네 왜 안 오냐? 가서 또 자나 보다. 연락 왔어? 뭐라고? 네, 와이파이 안 되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고 연락 왔다고? 집이라는데요? 집이라고? 자, 아, 밥 먹고 잠깐만 누웠다 가야 되면서 자겠다. 아휴, 쉽지 않아. 자, 봅니다. 지수함수 쭉 나갈게요. 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지역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누구에 집중하자고 했어요? 점근선 y의 평행 이동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i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죠? 그럼 점근선이 여기 마이너스 3에 걸리겠죠? 자, 그래프는 2입니다. 2니까 증가하는 형태가 될 텐데 원래 기본적인 틀은 여기에 1이 있었던 녀석이 마이너스 3만큼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2로 원래 바뀌어 있었을 거야. 그쵸? 모든 i가 이동을 하니까. 준이랑 그럴 거면 나가서 들어. 자, 그 상태에서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2만큼 오겠죠? 그래프 형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항상 주의할 거 이거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x에 0 집어넣으면 2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3이니까 거기서 보던 숫자네? 마이너스 얼마? 4분의 11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거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쪽 가봅니다. 자, 이 아이는 y축으로의 이동이 없어요. y축으로의 이동은 없으나 얘를 이렇게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x의 개수는 무조건적으로 양수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대칭이동시키지 말고요. 그럼 얘는 3분의 1에 x-1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그래서 여기 1을 지났었어요. 근데 x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1만큼 이동했죠. 정근선의 변화는 없어요. 선생님 3분의 1 이렇게 알고요. 미안해요. 이렇게 그린다는 걸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켰어요. 이렇게. 1만큼. 그러면 그래프가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때도 y절편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x에다가 0 집어넣어 보시면 3이 되겠죠? 이런 느낌. 어렵지 않죠? 자, 치역을 구하라고 했어요. 치역은 무조건 얘가 결정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럼 얘는 준서에 뭐라고 하면 돼요? y는 마이너스 3보다 어떻다? 크다. 여기서 작다가 뭐야? 작지 않아, 작지 않아. 작지 않다도 아니지. 작지 않다면 크거나 같던데. 그러네. 그러네. 뭐라 그래야 돼요? 크다. 크거나? 크다. 크다. 용준아, 얘는 그러면 0보다 크다. 크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기껏 그래도 답을 작다고 웬 말이야. 자,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건 한번 좀 볼게요. 자, 이제 실질적인 문제는 이제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프를 어떻게 했대요? 이동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겹쳐졌답니다. 평가도 등장을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3의 2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럼 얘를 3의 2의 x-m 플러스 n 이렇게 한 거거든요. 얘가 누구래요? 이 녀석이에요. 얘가 27 곱하기 3의 2의 x-10이랑 똑같대요. n은 바로 나오죠? 그렇죠? 자, 이제 요 녀석이 귀찮아. 손님 쟤는 뭐예요? 얘 그냥 3의 세제곱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하면 얘네들을 3의 2x 플러스 3으로 쓰는 거 가능하죠? 그럼 얘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m의 값과 n의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런 느낌으로.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시켰습니다. 두 점을 칠한 데에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되죠? 1과 1을 대입하시고 하나 0과 5를 대입하시면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까요? 가장 만만한 방법이 뭘까요? 더 쌤이죠. n을 먼저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n을 먼저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거를 먼저 선택하겠죠. 둘을 한번 빼줍니다. 그러면 4는 2의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m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얼마일까요? 얼마 들어가면 될까? m의 값 골치 아프네요. m의 값 어떻게 구하죠 이거? 감 나오니? 숫자 한번 생각해봐. 얼마 정도 나오나? 어렵다. 그렇죠?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면 8에서 4를 뺐으니까 맞네요. m의 값은 마이너스 3 정도 되고 어렵다 이거. m의 값 마이너스 3이다. m의 값 마이너스 3이니까 집어넣어.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냐? 2의 제곱 플러스 2는 1인 거야. 그러면 n의 값은 얘도 마이너스 3이네. 신기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야 근데 어렵다 그치? 제주껏 해봐. 근데 그건 있어요. 아직까지 풍무나 사우나 외고나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문제에서는 평행이동 문제에서는 분수를 실제로 시험 문제에 투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정수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이 숫자에 어떤 숫자가 적당한 숫자일까 정수를 집어넣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세요. 방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2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얘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제곱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사라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공통이에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m제곱으로 묶어서 1 마이너스 요거 2분의 1이죠. 이게 4라는 식이 나오고요.
2의 마이너스 m제곱은 요거 2분의 1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8. 그래서 m의 값은 마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 구할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배우셨냐면 지수 방정식이라는 뒤에 배우게 될 내용을 미리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방법은 뒤에서 또 배워요. 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자, 요거 원래는 제가 개념 넓히기를 안 푸는데 요건 쉬워서 한번 풀게요. 그리고 사우가 올해는 아니죠. 작년 시험 문제 출제했던 녀석이에요. 자, 되게 쉽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세요. 얘들아 보자. 너희들 눈에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게 보이세요? 누가 더 길어? 준서야? 위 아래. 같아. 눈이 정말 정상이야? 준서야? 위에가 정도요? 어? 위에가 위가 더 길어요? 지훈아, 위 아래 누가 더 길어 보여? 똑같아 보여? 맞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아 그럼 왜 S? 그럼 여기죠. 왜냐면 평행 이동시켰잖아. 모든 점을 준서 짜증내지 마. 모든 점을 똑같이 이동시킨 거잖아. 평행 이동이 뭔데? 모든 점을 똑같이 이동시킨 거잖아. 이들의 모든 길이는 다 똑같아요. 준서야, 너가 눈 똑바로 잘 내린 거 같아. 속았네. 자, 그럼 봐봐. 썩은 척하는 거지. 아, 그치. 준서 착해서 그래. 나한테 맞춰주잖아. 에이, 그래, 내가 너한테 맞춰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이거 준서야 무슨 도형이야? 평행사변. 두 선인데 어떻게 평행사변이냐? 난 두 선을 그렸을 뿐인데 무슨 도형이야? 사각형. 아니 그냥 그래요.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넓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 보이시죠? 그럼 우리는 뭐 구하면 돼? 평행사변을 구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대요? 이만큼. 자, 요거는 계산하시면 돼요. 요 녀석의 값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이만큼이니까 여기 2라는 숫자거든요. 2를 쭉 집어넣어서 여기 이 대입해봐. 그럼 4죠. 높이가 얼마야? 3. 평행사변의 넓이 구하는 방법 아시죠? 뭐 곱하기 뭐? 밑변 곱하기 높이. 그렇죠. 가로 세로 없어요. 평행사변은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그러니까 밑변 2 곱하기 높이 얼마? 3. 이렇게 하시면 넓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거 생각해 보세요. 수투를 배우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곡선의 넓이를 못 구합니다. 그 말은 곡선의 넓이는 무조건 빈칸 옮겨서 오려붙이기를 통해서 도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각형이나 사각형, 특히 사각형이 대체로 많죠. 사각형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그런 하나의 예시였어요.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가봅니다. 준이랑 정신 차려. 자, 의해볼게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앞에 보세요. 연습이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제발 기억하셔야 됩니다. 4가지 유형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4가지 유형은 여러분 무조건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왜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이게 강제성이 별로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딱 여기까지만 알면 되거든요. 이 정도 두께. 근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 시험은 모의고사에서 땡겨오기도 해요. 외고는 아예 대놓고 땡겨오고 여기서 내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대다수의 우리가 킬러라고 부르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20, 21, 29, 30은 거의 다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인 틀 한번 지수함수의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형태는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얘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쵸? 자, 얘는 뭐냐면 함수의 값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걸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아이의 그래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남기고 복붙을 시킵니다. 이런 느낌. 여기도 색깔 좀 달리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녀석은 y의 값이 0보다 큰 부분만 남겨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진행시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녀석은 x, y가 모두 0보다 큰 일사분면만을 남기는 건 동일한데 얘를 뭘 시키냐면 얘를 가지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따라서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딱 그림만 봐도 딱 뭔가 느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본 듯한 그런 그래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이쪽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선과의 위치 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이걸 감안해서 이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리는 이래요. 얘는 아래 거 위로 끌어올리고요.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거를 복분. 얘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복부십니다. 얘는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x, y 원점에 대해서 복부시킵니다. 자, 이 아이 볼게요. 자,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고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x에만 붙어있네요. x에만 붙어있죠.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뭐하자? 복부하자. 이런 그래프가 되죠. 자, 이쪽은 먼저 생각할 거 마이너스부터 처리하자 그랬어요. 2분의 1의 절대값 x입니다. 그러면 얘랑 똑같은데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여기 버리고 여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복붙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준이야, 너 소소하라니까? 너 머리가 책에 닿았어. 아무리 너가 시력이 안 좋아도 그렇게 가까이서 보면 안 보여. 자,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었고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음을 좀 비우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보세요. 자, 봅니다. 자, 2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전체적으로 절대값을 통해서 끌어올렸습니다. 자, 얘는 어떤 문제였을까? 처음에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x축으로 a만큼 이동시켰고 y축으로 b만큼. 요때 얘를 이동시켰다라고 하고 밑에 걸 지금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진 부분이 여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원래는 이런 식의 모양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3이었다면 이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3이었겠죠? 그걸 끌어올렸으니까 3이 됐을 테니까. 그러면 얘는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그 녀석이 점근선이 됐겠구나. b의 값은 3이네요.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켰는데 누가 3,2를 지난대요. 지금 3,2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원래에서는 절대값이 있기 전에였다면 얘는 3,-1을 지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y는 절대값이 없었을 때 기준으로 보자면 x-a-3이라는 이 그래프가 얼마? 3,-1을 지났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y에다가 -1을 대입하시고 x에다가 3을 대입하시겠죠. 이런 느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럼 단순하게 볼까요? 2분의 1의 3-a라는 녀석은 얘를 이항해서 2가 됐을 거고. 그러면 이 값이 2가 되려면 여기 2분의 1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뭐가 돼요? 얼마? -1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의 -1제곱은 2가 되니까
그래서 3-a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 a 값은 얼마가 되면 되겠다? 4.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렵죠? 그렇죠? 도수준이 한 자릿수 문제예요. 학교에서. 어렵죠? 이거는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풍만 그런 거 아니고요. 딱 이 정도 수준은 그냥 한 자릿수 문제고요. 외고도 해봤자 한 12, 13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도형의 모양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 약간 한계치. 애초에 이 문제는 킬러로도 어렵게도 나올 수가 없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 정도 수준이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정도를 우리가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 시험에서 애초에 배점이 높게 측정되는 문제 자체가 아니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절대값을 항상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기본적인 틀 자체를 조금 기억하시고, 시험에서 주로 활용되는 건 얘랑 얘입니다. 이렇게 두 녀석인데 어쨌든 각각의 특성들은 알고 계셔야 처리가 가능하겠죠. 왜냐면 삼각함수에서는 그만큼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좀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 가봅니다. 지수함수의 성질입니다. 얘네들 뭐냐? 진짜 잘하더라. 애들도 아니고 계속 전화할 수도 없고 사겠지 뭐. 자, 볼게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고 이들의 값을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안 할래요. 이거부터 하면 여러분 되게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순서를 좀 바꿀게요. 자, 먼저 이제 이쪽하고 그 다음에 뒤쪽을 할 건데 대수 비교는 좀 쉽거든요.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도 그럭저럭 할만하고요. 그래서 아까 저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3번은 일단 조금 놔둔 상태에서 J 거부터 먼저 할 거거든요. J 거부터 먼저 할 건데 요것도 일단 스킵합니다. 자, 5번부터 할게요. 난이도 순으로 좀 조절을 해서 해볼게요. 5번입니다. 그리고 조금 쉬운 것 좀 하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아까 그 어려운 것들 할게요. 자, 다음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래요. 선생님, 대소 비교는 이미 지수에서 배웠는데 뭘 또 대소 비교를 합니까? 그래프를 이용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래프 이용 안 하긴 하거든요. 자, 보자. 얘는 3의 2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 3의 4분의 3제곱이고요. 얘는 3의 3분의 2제곱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죠? 자,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물론 아니어도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3이니까 1보다 크니까 여기 어딘가에 2분의 1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3분의 2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4분의 3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갈수록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크다? 얘가 가장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알잖아요. 지수가 클수록 더 커진다는 거. 그렇죠?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얘는 0.5예요.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 0.5를 어떻게 했죠? 제곱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인데 요거 있으니까 3분의 2제곱. 이 정도 아시죠? 자, 요 아이는 2분의 1을 몇 제곱했어요? 세제곱했죠. 2분의 1에 세제곱. 근데 5가 있으니까 5분의 3이야. 자, 이 아이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세 녀석이 등장을 했어요. 2분의 1이 가장 작은 건 알겠어. 준서야, 3분의 2하고 5분의 3 중에 누가 더 작아요? 5분의 3. 다행이다. 초등학교 잘 나왔네. 자, 여기서 틀리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여기서 틀리면 더 이상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할 줄 알아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럼 누가 가장 커요? 얘가 가장 크죠. 반대죠. 얘가 가장 작을 거라는 거. 이제 요 정도. 그러니까 연산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연산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어차피 우리 이거 어떻게 배웠어요? 그냥 2하고 3하고 5가 있으니까 똑같이 몇 제곱 해버려? 몇 제곱? 30제곱 하면 표현이 돼요. 근데 숫자가 좀 크긴 하죠.
요거 30제곱하면 얼마죠? 2의 15제곱. 2분의 1의 15제곱. 요거는 30제곱하면 2분의 1의 얼마 제곱? 10제곱. 요거 30제곱하면 2분의 1의 얼마 제곱? 18. 잠깐만. 이거 잠깐만. 2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숫자는 명확하게 보여요. 그렇죠? 준서가 3분의 2, 5분의 3 대소관계 구분이 나가요. 그렇죠? 바로 보이죠? 근데 또 여기서 좋다고 얘가 가장 크다라고 보면 안 되지. 왜? 2분의 1이니까 얘가 가장 작겠죠.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쓸 일은 별로 없는데 겁나 어려운 문제. 미치도록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안 쓰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만나면서 이들 사이의 대소관계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연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뭐 A의 뭐제곱, B의 뭐제곱, C의 뭐제곱, D의 뭐제곱 왜 이렇게 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연산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 A, B, C로 주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이거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보여요. 봐봐. 확대해서 봐. 알아서. 확대 안 돼요. 얘가 1등. 그쵸? 얘가 2등. 얘가 3등. 누가 4등? 오른쪽. 얘랑 애매하죠? 그쵸? 얘랑 누가 더 클까?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실제로는 얘가 더 커요. 내가 왜냐면 이걸 더 밑으로 내렸어야 되는데 못 내렸어. 자, 얘가 5번이고요. 근데 솔직히 요렇게까지 물어보지 않고요.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요렇게 세 녀석을 물어봐요. 보통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똑같은 라인 위에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띵띵띵 하고 얘는 좀 별개로 해서 띵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이거는 연산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오로지 그래프를 그려야 풀리고요. 풍문 문제예요. 자, 연산으로는 해결이 절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다 멘탈이 털렸어요. 계산으로 하다가 한 바닥을 반바닥을 채웠는데 계산으로 서술형 문제예요. 와.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 그리면 애초에 그냥 틀린 문제야. 찍어서 답을 맞춘 애는 있어도 1점 줬어요. 1점. 6점짜리 문제 중에 딱 1점 줬어요. 답 찍어서 맞춘 애들. 그래프 안 그린 사람들 전부 다 1점. 답을 맞춰도. 실제로 풍문은 2학년은 그렇게 줘요. 굉장히 까다롭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일일이 다 그린 사람은 그래프만 그렸는데 무조건 그래프 그리면 5점이고요. 답 맞추면 2점. 이런 식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근데 문제 핵심은 그거죠. 어차피 이 문제를 끄적끄적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등급밖에 없어요. 서술형까지. 애초에 서술형까지 못 가. 2등급은 다. 그러니까 4% 빼고 2등급 이하로는 전부 다 어차피 서술형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저런 문제가 있었어요? 야, 서술형이 있었잖아. 여기까지 못 가서요. 근데 2등급 나요. 진짜 서술형 아예 손도 못 대도 2등급 나옵니다. 왜? 2등급이 69점인데. 뭐가요? 2등급 컷이 컷이요? 4호네요. 풍문가. 올해 작년에 2등급 컷이 이거였어요. 그럼 뭐 서술형 뭐 두 문제 날려도 뭐 한 12점 날라가도 88이잖아. 와우. 거기다가 한 4문제 더 틀려야 2등급. 88 맞으면 1컷은 얼마였어요? 1컷. 1컷은 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1컷이 낮았거든. 작년에 1컷이 76점이었어. 근데 올해는 1컷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가지고 81점. 서술형 그거 날려도 그래도. 서술형 두 개 날려도 돼요. 맞으면 서술형 두 개 날리고 객관식 한 문제 겁나 어려운 거 하나 날려도 1등급이에요. 근데 90점 이상이 2명. 4호는요? 4호는 4호는 1학년하고 별 차이 없어요. 9점 안 나오면 1등급이 안 나와요. 왜냐면 4호가 풍문보다 시험이 쉬워. 그렇죠. 4호가 풍문보다 시험이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애초에 그 자질 자체가 4호가 풍문보다 조금 더 낮잖아요. 중상위권. 위에 때가 말고 중상위권의 수준이 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높은 좀 더 내시는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좀 더 많이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4호는 정말 시험이 진짜 어렵게 나오더라도 85점 이하는 안 떨어진대. 무조건 85는 무조건 사수가 돼요. 왜냐면 거기에 김포 안 가고 전략적으로 사고 간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사수하고 있어요. 밑에가 있어요.
있어. 조다민 같은 애들 있잖아요. 조다민 아시죠? 부담이 뭐예요 저거? 아 조다민이 뭐냐고요? 사람 이름이야. 아 그래요? 조다민이라는 사람 이름. 3컷은 풍무고에 풍무중 출신인데 사후고를 갔어. 풍무중학교에서는 정규 3등인가 4등인가 했던 애. 걔는 이제 전략적으로 김포고를 안 가고 사후고를 가서 자기 사촌이랑 나눠 먹기를 하고 있지. 박상현은 김포고를 가고 걔네들이 사촌이잖아. 박상현은 김포고 가서 정규 1등 했고 조다민은 사후고 가서 정규 1등 했고 나눠 먹기. 전교 1등이에요 사고? 와. 1학기는 아, 2학기는 연락 못 받았고 1학기는 상현이가 전교 1등, 김포고 전교 1등이고 조다민이 사후고 전교 1등. 머리가 있네. 유전이네요 유전. 이 3컷은 얼마예요? 사고.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왜 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왜냐면 내가 여기로 와서 작년하고 올해를 맡고 있잖아. 작년하고 올해를 맡고 있는데 내가 맡았던 사후고 애들이 3, 2학기 없었어. 와. 그러니까 풍무는 내가 1등급부터 6등급까지를 맡았는데 그러니까 풍무는 거의 모든 등급의 컷을 다 알고 있지. 그 밑은 인간이 아니잖아. 인간이 아니 수학을 포기했잖아 그냥. 인간이 아니라고 하면 수학을 포기했잖아. 왜냐면 6등급까지가 왜냐면 6등급이면 20점대잖아. 10점대를 솔직히 던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점수에 의미가 없고요. 근데 사후 같은 경우는 다 1, 2등급이어가지고 와. 3등급 컷을 제가 몰라요. 제가 최초였네요. 그럼. 와. 너가 3컷 안에 들어가는 최초의 인간이들. 멋있다. 선구자가 됐다. 자,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이제 사후권은 이제 어쨌든 나는 이제 시험 대비를 하려면 3, 4년도 거를 시험지를 싹 보거든요. 근데 사후는 밸런스가 좀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 사후권이 아니죠. 근데 풍무고에 나이거든. 이야. 이 기점이 21년도 정도예요. 지수하면서. 그래서 21년도에 거의 비슷해졌고요. 22에 살짝 낌새가 보이더니 23에서는 약간 극도로 벌어졌고요. 24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 지금 풍문이 약간 이런 느낌. 저희 갑자기 다시 오르지 않겠죠? 저희 갑자기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 기존의 선생님들이 그대로 왜냐면 새로운 선생님들의 유입은 변수니까. 기존의 선생님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풍문은 이게 기정사실이고요. 근데 사후는 약간 이런 완만한 상승 곡선 그리고 김포고의 레벨이 여기고 뛰어넘었다. 풍무가 김포 넣어봤어요. 이 상황은. 그래서 이 상황면은 김포가 풍무보다 쉽습니다. 와. 특히 3학년 확통은 넘사예요. 3학년 확통은 솔직히 풍무에서 내는 확통은요 수능보다 어려워요. 풍무에서 내는 확통은 수능보다 어려워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쪽에 국제고 있거든요. 국제고. 고향국제고요. 고향국제고. 와. 거기보다 어려워요. 풍왜 이렇게 높아? 왜 이렇게 어차피 풍무 확통은 다 같이 죽는 거잖아. 다 같이 죽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나중에 시험 보고 선생님 반타작했어요. 망했어요. 2등 못 따라. 와. 선생님 스트레스 푸시는 거예요. 50점. 50점 2등. 50점. 지금 출제기 반절 맞추면 2등 못 따라. 원종 평균이 20점이니까. 와우. 문점이 50점 후반이 1등 못 따라. 잘 찍어야겠다. 50점 후반 1등. 문점. 자, 일단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 외고는 모의고사에서 판가름 나요. 모의고사 4문제 나오기 때문에 20, 21, 29, 30짜리로 4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어차피 찝어주니까 거기서 판가름 나요. 이거 하나라도 맞추면 1 들어가는 거고 이거 다 틀리면 일단 2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이걸 못 맞추면 근데 숫자만 바꿔서 내거든요. 근데 보니까 숫자만 바꿔도 다 못 풀더라. 왜냐면 애초에 어려운 문제지. 애초에 무슨 문제인지 이해하기가 힘든 문제라서 전략적으로 좀 판단하셔야 되지만 일단은 여기 하나라도 맞추기만 하면 물론 이제 앞에 거 맞추면 된다해서 개점이 어차피 90점대 딱 한 명 있고 그러니까 올해 기준은 90점대가 한 명 있고 80점대가 5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4개 틀리면 딱 80점이거든. 그리고 70점 극후반. 그러니까 79점에 한 7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거 4문제 틀린 사람이 7명인 거야. 근데 다리가 이제 2자리 남은 거거든. 그럼 얘네들 무슨 싸움이야? 소수점자 싸움.
근데 동점자가 저기 딱 분포돼 있어. 올해 보니까 여기 79점대 몇 점인가에 5명이 분포돼 있어. 그 5명은 딱 4개 틀린 아이들. 얘들 이제 갈라야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4개 딱 다 틀리면 1등급이라고 확정 못해요. 이제 그 뭐지? 941생 몇 명 살아남기 이런 싸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가능해요. 중간 기말 모두 4개씩 다 틀렸어. 그럼 2등급. 중간 기말 모두 그거 빼고 다 맞았으면. 근데 거기서 하나라도 밀리면 바로 2로 떨어지고. 그거는 있으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근데 해보니까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풍무 애들 어차피 걔네들 모의고사 풀어야 되니까 테스트를 해봤거든. 풍무 1등급 애들도 반타작도 못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왜냐면 애초에 어려운 문제잖아요. 자, 다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조담이 유쌤이었어요. 작년에 나랑 했었잖아. 상현이랑 조다민이랑 다 같은 반이었잖아. 윤서영. 그 다음에 윤쌤 김포 같잖아요. 예원이, 고예원. 네. 걔네들이 4명이 같은 반이었어. 고예원하고 박상현하고 조다민하고 윤서영하고 이렇게 4명이 같은 반이었고, 걔네들이 전교 1, 2, 3등이었나? 고예원이 전교 1등, 상현이가 전교 1등, 조다민이 전교 3등이었잖아. 멋있네. 걔네 수업은 쉬워. 되게 쉬워. 딱 이렇게 그냥 설명 2번도 필요 없어. 핵심적인 거 한번 딱 설명하면 알아서 다 해. 그리고 그러니까 또 뭔가를 더 알기를 원해. 그럼 더 알려줘. 그럼 또 한 번 설명하면 다 알아. 이 자질을 또 무시 못하는 게 있어서. 조담이 기린거거든. 조다민? 원래 기린국어. 제 이겼어요. 조다민은 국어를 이겼다고? 네, 저 기린국어 3등이에요. 오? 1등이 뭐예요? 이번에 조다민이 국어를 못했구나. 네. 다민이의 최고의 약점이 국어인데. 아, 가장 못하는 과목이 국어라고 얘기해요. 조담이 별거 아니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다민이는 약간 밸런스가 좋은 거지. 한 과목에 약간 특출난 스타일은 아니고요. 상현이는 수학 과학에 약간 특출난 스타일이었고, 예원이도 밸런스가 되게 좋고. 예원이는 지금 한민고 갔잖아요. 진짜요? 한민고 갔잖아. 너희 학교 다 떨어지고 한민고 걔 혼자 붙었어. 한민고 3명인가 4명 써가지고 다 떨어지고 걔 혼자 붙었잖아. 예원이는 한민고에서 2등급 해요 지금. 한민구가 어디? 이야. 한민고? 서울대 30몇 명 보내는 학교 있어. 그래. 근데 거기 체력 측정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원이는 특별한 일 없으면 서울대 갈 거. 제가끼리 200대이네요. 그냥 거기 2컷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보통 서울대 간다고 보거든요. 예원이는 서울대. 그래. 1등급이 어디요? 의대 갔지. 가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는 서울대가 30몇 명이고, 그 다음에 연고대는 한 80에서 90명? 영어는 플랜카도 안 맞죠? 그냥 연고대는 그냥 의대 그냥 적당히 학교 잘 다녔구나 이런 느낌이고, 서울대 정도는 가야 저기서 공부 좀 했구나 이런 느낌이고, 거기 학교는 약간 그런 학교야. 걔네들은 그래서 수원을 이미 시험을 다 봤어요. 1학년 때. 와. 1학기 때 수학, 2학기 때 수원, 2학년 1학기 때 수투가 들어가요. 2학년 2학기 때 미적 끝내고. 부당이가 저는 그런 느낌이고. 외고도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구본을 하는 애가 또 있었고, 이 아이가 이제 하늘고 들어. 제가 아는 하늘고요? 너희가 아는 하늘고, 저기 영종도의 하늘. 얘가 이제 원당중 전교 1등이었고. 원상주. 고발고? 구본구. 9번 저랑 친했었는데. 친했었어? 애 착한데. 그래갖고 여름방학 때도 선생님 와서 수업 들어도 돼요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그랬어. 9번 제가 수학을 하면 이겨봤어요. 예? 중학교 때. 9번은 우리 학교였어? 아니 원당중. 자 진짜인데? 볼게요. 진짜인데? 네 알겠습니다. 의미되지. 진짜인데? 네 진짜인데. 아 진짜인데? 진짜예요. 자. 아 화나네. 자 봅시다. 이거 한번 볼게요. 두 부등식이 있어요. A의 n제곱, A의 n제곱, B의 n제곱, B의 n제곱. 근데 생각해봐. m과 n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A와 B라는 숫자가 있는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m, n의 위치가 바뀌었는데도 이 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A, A, B, B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 지금 장난치는 거거든요.
분명히 누군가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있을 거고 1보다 큰 숫자가 있을 거야. 누굴진 몰라요. 그렇죠? 이걸 감안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해 볼게요. 자,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걸 가정하고 B가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는 한 녀석은 이렇게 되고요. 한 녀석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프 자체가. 그러면 얘가 지금 A의 X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B의 X제곱이 되는 그래프가 되거든요. 자, 이제 얘네들이 성립하려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M과 N이거든요. 그러면 좀 쉽게 가볼까? 여기 M이고요. 여기 N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A의 M제곱보다는 A의 N제곱이 더 큰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죠. 이렇게 가보면.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 위로 올라가 보자. B에서는 B의 N제곱이 B의 M제곱이 얘가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B의 N제곱보다는 B의 M제곱을 더 크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조건이 완성이 됐어요. N과 M의 계속 관계까지. 그래서 A하고 B의 위치는 A는 1보다 작고 B는 1보다 크고 N과 M은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니까 몇 번이냐? 1번. 1번이에요. 그러네. 방향을 반대로 해놨구나. 이렇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풀면 돼요. 자꾸 그렇지. 자, 이렇게 분명히 A, B가 있는데 M과 N이 위치가 바뀐다는 건 분명히 얘네들 사이에는 그 A 값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거. 한 녀석은 이거고, 이건 지금 운빨이야. 내가 뭐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알아요. 아는데, 자, 일단 여러분이 풀 때는 이 두 가지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야. 경우의 수처럼 얘가 A고 얘가 B일 때, 또는 얘가 B이고 얘가 A일 때로 놓고 그거에 맞춰서 그래프로 보시는 게 편해요. 이걸 연산으로 들어가서 숫자 대입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프로 보시면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4개의 점이 딱 찍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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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개의 점이 찍히니까 아,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좀 감안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 함수라는 건, 그래프라는 건 직접적으로 그려봐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공부 겁나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1등급에서 노는 애들은 그래프를 겁나 잘 그립니다. 이쁘게 그린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린다예요. 그러니까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대소, 방향, 그쵸? 이런 것들만 정확하면 돼요. 아이 뭐 곡선이 좀 꾸불꾸불하면 어때? 그쵸? 증가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누가 더 큰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고 방향이 어느 쪽인지 이런 것들만 좀 보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미적분하는 학생들은 필수예요. 미적분하는 학생들은 그래프를 그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왜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적분을 고3 때 배웁니다. 미적분, 물론 이제 문과생들이나 미적분을 안 하는, 확통을 선택하는 뭐 이런 분들은 어차피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적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딱 여기서 만나고 끝이긴 해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최대값, 최소값 얘기를 또 해볼게요. 자, 범위가 주어졌는데 아까 제가 그랬거든요. 1차식 들어오면 그냥 편하게 가시면 돼요. 요 녀석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1차식은. 그래서 지훈아 정신 차려야 돼. 안 돼. 자, 2가 들어갔어요. 지훈아 계산을 해보자. F2의 값은 얼마죠? 6. 자, F4의 값은 얼마죠? 20? 좋아요. 됐어요? 이런 느낌이야. 자, 이제 이쪽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준서야, 질 수 없지. 본우도 이겼던 우리 준서. 그치? 지금 지는데. 본우 니만 잡이지, 그치? 자, 어쨌든 간에, 본우 걔네 이제 하늘고 붙을 때 3명인가 같이 갔다가, 원당 중에 3명 갔다가 이렇게 다 떨어지고 걔 혼자 붙었던데. 와. 걔는 수학은 지금 1등급 나왔거든. 하늘 보이세요? 와. 자, 어쨌든 간에. 최고업적인데. 야, 넌 지금 459 3등급이 뭐야, 하늘고 1등급을 이긴 거야. 사후 수준. 459 수준 짱인 거지. 459 정규 1등 조담이 국어로 밟아버린 거지. 진짜.
개별적으로 높으면 천재인데. 인간미. 그렇지. 너무 다 잘하면 좀 그렇잖아. 보세요. 자, 이거 이렇게 표현해봐. 예. 예. 서진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봐. 오, 얼마? 3분의 2. 그렇지, 그렇죠. 야, 하네. 그렇죠. 왜냐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바꿔라? 역수로 바꿔라. 그렇죠? 그러니까 2의 x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그렇죠?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로 바뀌었을 거야.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 아이는 우리가 따로 띄어서 곱하기 3으로 바꿀 수가 있죠. 3분의 1이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러니까 3을 따로 써주고. 근데 2의 x제곱과 3분의 1의 x제곱 지수가 똑같으니까 묶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3분의 2의 x제곱 이렇게 묶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물론 그냥 대표도 있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3분의 2라니까 그래프 형식이 이렇게 되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해 주시면. 그렇죠? 마이너스 값이 만들어지겠죠. 됐죠? 이런 느낌. 자,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거니까. 자, 2차식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2차 함수가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범위를 재설정해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먼저 우리는 함수가 지금 두 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함수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x가 2까지라는 범위였으니까 거기서 이 범위를 다시 설정해야 돼.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를 묶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 플러스 2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볼까요? 범위가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x 값이 1인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요. 2는 여기쯤 이렇게 슈. 용준아, 그러면 이 아이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로 설정이 되죠? 마이너스. 자, 원래 x의 범위는 이렇게 됐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오케이. 자, 2를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죠? 1. 1. 하지만 이 아이의 최대값은 얘가 아니고 얘죠? 네. 얼마? 1. 2. 그렇죠. 여기 2 있으니까 2차 함수 제한된 범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한 y라는 i의 범위는 최진아 이제 뭘로 바뀐 거야? x는 이거였는데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구한 이 y 값의 범위는 얼마에서 얼마까지로 바뀐 거야? 마이너스 2에서 2. 그렇지. 잘하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요 과정을 처리하러 가는 거야. 동규야. 그러면 x에 얼마, 요 y에다가 얼마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될까? 마이너스 2랑 2 중에서 요 y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최대가 될까?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자,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2.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야? 4분. 4. 그렇지? 4야 4. 그 다음에 2분의 1의 2제곱은 얼마야? 4분. 그렇지 4분의 1.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겠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두 가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x를 이용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먼저 구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재설정된 범위를 찾아가셔야 돼요. 이건 이제 연습이 필요하겠죠. 익숙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자, 이런 느낌이었고요. 자, 또 가볼까요? 힘들지?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긴 한데. 그래요?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갑시다.